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희원이고요. 지금 석박 통합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까지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에서 인사과장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 비전 연구실에 들어와서 딥러닝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1년 좀 넘었고요. 그리고 와서부터 이제 SR 쪽 시작을 해서 같이 여기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SR을 어느 정도 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슈퍼레졸루션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해보셨다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논문을 읽어보셨다? 그럼 좀 편하게 이렇게 이 분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슈퍼레졸루션이 어떤 분야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걸로는 SNS에서 이제 사진을 키워서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키우다 보면 지금 앞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알고 싶은 게 못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얼굴을 지금처럼 구분이 잘 안 된다던가. 화면에서 저희 다섯 명의 사진이 있는데 제가 몇 번째 있을까요? 5번째는 보통 교수님 들어가는데 지금 얼굴이 참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몇 살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있습니다. 요 정도 되면은 좀 알아보실 수 있겠나요? 최종 상태로는 이렇게 돼서 저는 3번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을 소개를 하면요. 여기 왼쪽부터 인비, 그리고 상현이, 그리고 그다음에 승준이, 저희 교수님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 이게 네이버를 알게 된 것도 이제 CPR 워크샵에서 저희가 이 논문을 가지고 1등, 그러니까 워크샵 챌린지에서도 1등을 하고 여러 신문에도 좀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저자에서도 센터를 차지했는데 여기 사진에서도 센터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슈퍼레졸루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디지털 이미지가 존재할 때부터 계속 연구가 되어오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뿐 아니라 뭐 깃허브나 레딧이나 아니면 해외를 포함한 여러 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네이버에서 하게 된 것도 CPR에서 저희가 발표한 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학회에서는 저희가 15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시간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내용을 좀 많이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R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연구 방향들도 포함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되게 편하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4명이 다 질문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물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슈퍼 레졸루션은 이제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분야랑 이제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고요. 저희는 하나의 이미지를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만드는 그런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저는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요. 이 작은 이미지를 큰 이미지로 만드는 거랑 앞에서 봤던 이런 영상을 좋게 만드는 거랑 뭐가 슈퍼 레졸루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생각해 보시면 이미지는 이제 픽셀 수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뭐 10x10 아니면 20x20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요거를 마음대로 키우고 줄이고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SR이고 아니면 다운샘플링, 다운스케일링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거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비교한 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이미지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만드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에 충실하게 고해상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통상 이렇게 사진을 키웠을 때 저희가 보게 되는 아티팩트들을 보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방법은 굉장히 사진이 좋지 않나요? 이 차이를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이미지는 왼쪽 이미지랑 완전 다른 이미지예요. 다른 이미지인데 비슷하게 보이는 이미지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리 같은 것도 생기고요. 왼쪽엔 없는. 그래서 아예 다른 이미지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어떤 매저로 이제 평가를 하느냐가 이제 큰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PSNR이라고 픽셀 투 픽셀의 차이를 이제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요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해상도는 좋지만 픽셀 투 픽셀로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여기는 별로 보기엔 안 좋지만 픽셀 투 픽셀로 비교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저는 MOS라고 이제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표를 보시면 뭐 사람한테 이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뭐 엑설런트 하다 아니면 배드 하다 요거를 사람이 평가를 매겨서 보기에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에는 그 지표가 MOS 지표가 좀 더 적합한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새 트렌드가 딥러닝이니까 딥러닝 전이랑 이후에 슈퍼 레졸루션 분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 전에 이제 신호 처리는 굉장히 이제 어렵고 복잡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딥러닝 때는 그냥 이제 스텝 오버레이스 하면은 되는 이런 재미있는 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먼저 딥러닝 전에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아마 SR 이미지를 사이즈를 키워보거나 줄여보셨던 분들은 이게 뭐 바이큐빅이다, 바이리니어다, 아니면 니어스트 네이버다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폴리노미얼 베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그게 뜻이 이제 n개의 포인트가 있을 때 n-1차 그 포인트들을 지날 수 있는 n-1차 함수가 있다. 이게 이제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색깔이 있는 게 원래 있던 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지나는 선을 리니어한 선을 긋던지 아니면 뭐 3차원 선을 긋던지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선에서 저희가 원하는 개수의 픽셀만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여기 지금 점이 4개가 있는데 뭐 4배로 2배로 키우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점의 중간 점들을 더해서 뽑아주면 뭐 2배의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니어스트 네이버 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한 픽셀이 똑같은 값을 가지고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니어스트 네이버는 그냥 인풋 픽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바이리니어나 바이큐빅은 중간에 함수를 리니어하게 썼는지 큐빅으로 썼는지 뭐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바이큐빅이 좀 더 스무스하게 이렇게 변화하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빅 인터폴레이션,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차원을 얘는 1차만 했는데 이미지는 2차잖아요. 그래서 그걸 2차로 확장을 시켜서 X축에 대해서도 하고 Y축에 대해서도 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댑티브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면은 하이 프리퀀시가 많은 쪽에는 좀 폴리노미얼을 고차로 쓰고 뭐 별로 없는 데는 저차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엣지를 디텍팅을 해가지고 뭐 맞게 적용하는 것도 있고, 이런 쪽은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타입 2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딕셔너리 베이스드인데, 요거는 딕셔너리 베이스드라고 하는 거는 좀 최근에 와서 붙여진 거고, 2009년, 이 왼쪽에 2009년 걸 보시면, 저기의 컨셉은, 뒤쪽에 이 조그만한 게 있으면, 여기 큰 데에서 요 큰 애를 작게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그러면 비슷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오른쪽 네트워크를 보시면 작은 이미지에서 큰 이미지로 가는데, 작은 이미지일 때 애를 비교를 해서 걔가 큰 이미지에서 요거랑 같으니까 얘를 잘라서 요 뒤쪽으로 보내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그렇게 비슷한 패턴을 찾아서 그 패치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게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셀프 시밀러리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 안에서 비슷한 이미지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얘랑 보시면은 요 이미지들이 좀 비슷하죠. 근데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인지 뭐 산인지 이런 거 구분을 해서 그 애랑 또 비슷한 애들을 바꿔서 아웃풋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요것도 이 딕셔너리 베이스드의 굉장히 초창기 버전 논문들이에요. 근데 요거 그냥 개념을 이해하기 편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는 작은 데에서 큰 데로 가는 경향이 있었고, 이 패치 사이즈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산을 통째로 바꿨다면 이제는 산에 있는 나무 하나 아니면은 나뭇잎의 패턴 하나를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매저가 저는 오늘 매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매저가 MOS에서 PSNR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창기 모델들은 당연히 PSNR 픽셀 투 픽셀로 비교하면 안 좋겠죠. 근데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점점 패치가 작아지니까 PSNR도 픽셀 투 픽셀로 비교해도 꽤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픽셀 투 픽셀도 PSNR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식의 트렌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더 간단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괜찮을 것 같아요.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CNN으로 일단 쓰는 걸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쌓아가는지,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 그 중요한 포인트 두 개를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다들 아실 텐데 SRCN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슈퍼 레졸루션에 첫 번째로 적용된 그 CNN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해보신 분들이 없었으니까 좀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 뭐 그 네트워크가 돌아가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풋 이미지가 있고 아웃풋 이미지가 타겟으로 주어져요. 아웃풋 이미지가 나오고 얘의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그 로스를 줘서 그 로스는 그 L2 로스를 썼고요. 그렇게 그냥 이 네트워크가 간단하게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지금 네트워크를 보시면 인풋 이미지랑 아웃풋 이미지가 그 이미지 사이즈의 크기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사실 사이즈가 키워져야 되는 거고 사이즈가 같을 때는 그냥 SR을 뭐를 그러니까 더 잘한 SR 메소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인풋을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으로 SR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인터폴레이트를 한 값을 집어넣는다. 이게 좀 재밌고요. 그 다음에 차이로는 이제 RGB 세 채널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레이스케일 Y 채널로 바꿔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측정도 PSNR 측정도 Y 채널로 하고 네트워크 트레이닝도 다 Y 채널로 변환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이미지는 이제 Y 채널에서 다시 RGB로 변환시켜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 많이 하듯이 여기 배치를 써서 하고요. 데이터셋도 그 이미지 291장을 써서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셋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 좀 특이한 점은 대부분 뭐 디텍션이나 이런 거는 이미지 전체를 인풋으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패치를 잘라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는 뭐 500by 500이라 해도 트레이닝 할 때는 뭐 40by 40만 쓴다던가 이렇게 조그맣게 집어넣어서 그냥 전체 패턴에 대한 학습을 시킵니다. 이 SRCNN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Y4-2X는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딥러닝을 어떻게 사업할 거냐가 또 네이버의 굉장히 핵심 중 하나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한 SR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장 잘 사업화를 찾을 수가 없네요. 사업화를 시킨 거인 것 같고요. 여기 사실 저 링크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다들 GitHub 쓰실지 모르겠는데 이 엄청 간단한 저 SR 네트워크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 이 GitHub가 스타가 9,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게 찾아보니까 그 레스넷 같은 게 스타가 한 2,000개, 3,000개 이 정도더라고요. 근데 정말 간단한 걸로 논문보다 훨씬 더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게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타겟팅을 이 애니메이션 이쪽에 막 적용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딥러닝의 핵심인 그 레이어를 많이 쌓아야겠죠. 이게 SRCNN이 14년도인가요? 뭐 그 정도쯤 나왔는데, 요건 이제 2년 지나서 어떻게 레이어를 깊게 쌓을 것인가에 대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VDSR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나왔던 네트워크인데, 저도 이제 인턴 들어와서 요거부터 트레이닝 시키는 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레지넷도 그 CPR 같은 연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두 네트워크 다 이제 어떻게 레이어를 깊게 쌓은 것인가에 대한 그 퀘스천을 해결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둘 다 이제 스킵 커넥션으로 그 그레디언트가 줄어드는 거를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깊으면 더 좋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또 이 VDSR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멀티스케일 SR이 가능해요. 아까 전에 먼저 인풋을 키워서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은 어떤 스케일이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 바이큐빅이 폴리노미얼로 해서 다시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어서 뭐 1.2배도 되고 뭐 1.5배도 되고 뭐 1.1234배 뭐 이런 것도 아마 픽셀 수만 맞으면 뭐 다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큐빅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쓰고 있는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요. 여기 A+라고 하는 논문이 아까 그 딕셔너리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 그 한 가장 괜찮은 거라 할 수 있고, 요 셀프 EX라고 적혀 있는 논문이 이 자기 셀프 이그젬플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이그젬플을 뽑아가지고 한 거고, 저희 결과를 보시면 VDSR이 확실히 확연하게 좋은 거를 알 수 있고요. SRCNN은 이제 레이어가 좀 작은 거니까요. 당연히 VDSR이 더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VDSR의 장점인 그 멀티 스케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뭐 1.5배, 2.5배, 3.5배 뭐 전부 다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SR에서 딥러닝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를 저는 업스케일링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큐빅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1981년도에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옛날에 나온 기술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해상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픽셀 수 자체를 늘려야 되는데, 이제 딥러닝으로 그거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픽셀 수를 키워놓은 다음에 그 안 좋은 SR 결과물에서 좀 더 좋게 만드는, 이런 게 그 전까지 어프로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업스케일링 레이어가 그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제 굳이 바이큐빅이나 뭐 다른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업스케일링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처음에 요 이미지 뭐 2D짜리 하나가 들어왔다 치면은 저희 피처맵 뭐 여러 개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든 결과를 가지고 요 애는 요 첫 번째 픽셀로 가고, 요 파란색에는 두 번째 픽셀로 가고, 요 하늘색에는 세 번째 픽셀로 가고, 요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은 여기로 가고, 이렇게 그냥 3배, 그러니까 한 픽셀에서 3x3 픽셀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냥 피처맵을 여러 개 늘린 다음에 걔네를 섞어준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건데 또 결과가 좀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시면은 SRCNN이랑 뭐 레이어 수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SRCNN보다 훨씬 그 결과가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SR간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SR레지넷. 요것도 이제 작년에 나왔던 큰 브레이크스루 중 하나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SR레지넷은 깊게 쌓는 거를 레지넷으로
했었고, 사용했고, 그다음에 업스케일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서 쓴 방법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SR 레지넷인데 여기까지만 봐도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간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어떤 이미지가 더 리얼한 이미지로 보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좀 더 네트워크적으로 보면 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SR 레지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요 안에는 이제 레지듀얼 블럭들을 쭉 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업샘플링 레이어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인풋이랑 HR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면 SR 레지넷이 되고요.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어서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걸 판단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SR 간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볼게요. SR 레지넷 결과를 보시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요. 그냥 이게 굉장히 잘 된 거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흐리다 뭐 이런 게 있고, 여기가 이제 HR 이미지거든요. 근데 SR 간 같은 경우는 이게 패턴이 달라요. 패턴이 다른데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아니라 사실처럼 보여요. 실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게 이제 리얼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렇게 MSE만을 가지고 이 추정한 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 포토 리얼리스틱한 그런 결과를 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 오른쪽이 간 논문에서 자기 주장하는 내용인데, 요 하늘색 박스가 이 MSE 베이스로 추정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박스들이 실제의 이미지 패치들이에요. 근데 MSE로 추정을 하면 아무튼 이게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가니까 똑같은 모양이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의 뭐 중간점쯤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간은 이 리얼 이미지들 중에 하나로 보낸다. 이게 픽셀 투 픽셀로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게 실제 결과는 PSNR은 엄청 낮거든요. 그러니까 픽셀 투 픽셀은 맞지 않지만 굉장히 사실처럼 보이는 결과를 낼 수 있다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입 2에 해당하는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타입 1과 타입 2를 보여드렸을 때는 둘 다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다는 게 타입 2 같은 경우는 너무 다른 이미지를 보여줘서 이거 믿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간에서는 이렇게 패치보다 훨씬 작은 단위의 패턴들을 실제 이미지처럼 만들어 줌으로써 이 정도면은 뭐 굳이 픽셀 투 픽셀로 맞지 않아도 괜찮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 PSNR 픽셀 투 픽셀 매칭을 간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게 그 다음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논문이 요 브레이크스루에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CPR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연구들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스킵 커넥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킵 커넥션은 VDSR처럼 글로벌 스킵을 할 수도 있고 SR 레지넷처럼 로컬 스킵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게 둘 다 트레이닝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 메소드가 뒤에서 하느냐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뒤에서 하는 거에서는 굳이 바이큐빅, 그러니까 업스케일링 레이어를 아예 앞에다가 달 수도 있잖아요. 바이큐빅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업스케일링 레이어를 네트워크의 맨 처음에 가지고 와서 처음에 픽셀 수를 늘린 다음에 쭉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트레이닝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비슷하고 뭐 이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업스케일링 레이어를 안 썼을 때의 장점은 이 VDSR처럼 멀티 스케일을 다양하게 그냥 다 SR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EDSR과 MDSR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스케일을 SR 네트워크로
업스케일링 레이어를 써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저희의 대답이 MDSR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스케일에서 가장 잘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이 EDSR이 되겠습니다. 먼저 EDSR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가지 테크닉을 이제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그 레지넷에서 보면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 거냐에 대한 이제 물음과 그 다음에 그 사이즈 저희가 스택 레이어를 하는데 모델 사이즈가 어떻게 그러면 그냥 쌓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엘투로스를 쓴 게 아까 PSNR식을 유심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PSNR 자체가 그 MSE가 평가 척도예요. 그러니까 로스를 평가 척도랑 똑같은 애로 주면 그러면 당연히 잘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계속 L2 로스를 썼는데 그러면 다른 게 어떤 게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앙상블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한 테크닉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R 레지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레지넷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가는 거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PSNR이 올라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PSNR이 좀 더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렐로를 앞에 뒤에 렐로를 제거했을 때도 성능이 올라가는 거를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으로는 태스크랑 그러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이 전혀 다른 도메인에 있잖아요. 근데 SR은 인풋도 이미지고 아웃풋도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도메인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인풋과 아웃풋이 시밀러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그래서 굳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아도 이 네트워크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다. 이게 저희의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요 결론은 그 챌린지에 갔을 때도 많은 SR을 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BN을 제거를 하면 그러면 메모리 세이빙을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쌓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실험한 게 모델 사이즈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쌓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피처맵 사이즈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봤고요. 저희가 쓰는 그 GPU 상에서 어디까지 맥시멈 모델 사이즈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깊이는 레지 블록이 32개부터 256개까지 그 다음에 피처맵 수를 반대로 156개부터 32개까지 줄여가면서 트레이닝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는 그 피처맵을 늘리는 게 좋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택 그냥 레이어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넓히는 와이더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와이더하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피처의 각각의 밸류들에 비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로 들어오는 값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 계속 언스테이블해지는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앞에다가 이제 0.1을 곱해줘서 저 0.1은 굳이 0.1일 필요는 없고 저희 실험적으로 해본 거였고요. 그래서 충분히 피처맵의 값을 크게 만들어 주면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스테이블하게 트레이닝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L2로스보다 에런로스가 더 좋다는 거를 더 좋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요거는 아까 매저는 L2 로스랑 같지만 이 L2 로스는 또 그레디언트 계산하면은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에런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깔끔하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에런으로 하는 게 그 전체적인 트레이닝에는 훨씬 안정적으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앙상블이 또 결과를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근데 앙상블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각각 트레이닝을 시키면 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패치를 잘라서 조금씩 집어넣지만 그 패치를 돌려가면서 그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90도 돌려서도 집어넣고 플립해서도 집어넣고 이렇게 8가지 방향으로 돌려서 집어넣습니다.
트레이닝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테스트할 때도 이미지를 저렇게 돌려서 집어넣어보자. 이게 그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도 8방향으로 돌려서 인풋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럼 이제 8개의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걔네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민값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8가지 앙상블을 8개 네트워크처럼 앙상블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들을 보시면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그 딥한 것도 좋지만 와이드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SR 레지넷 같은 경우는 16개 레즈블럭을 썼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 깊이는 2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채널은 64개를 기존에 썼었는데 그걸 또 4배 키워서 256개의 채널을 써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스킵이랑 로컬 스킵을 둘 다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포스트업 스케일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레지듀얼 스케일링, 이 피처 맵이 클 때 사용하는 레지듀얼 스케일링을 사용했고 로스는 에론으로 바꿨고 그다음 그 앙상블을 지오메트릭 앙상블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론 이제 멀티스케일 EDSR, 멀티스케일 EDSR을 줄여서 MDSR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DSR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멀티스케일 SR이 가능해서 하나의 모델로 멀티스케일 SR이 가능해서 그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멀티스케일 그러니까 VDSR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스케일별로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게 있을 거다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멀티스케일 MDSR을 디자인하게 됐고요.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업샘플링을 나중에 하게 되면 좀 다른 얘기가 된다. 그러면 저희 실제로는 트레이닝을 2개, 3개, 4개 저렇게 다 따로 EDSR은 했는데 너무 모델 낭비가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저 각각을 다 따로 트레이닝 하려면 시간도 3배가 걸리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실험을 했는데요. 이거는 먼저 2배짜리 스케일 2배 스케일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저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업샘플러만 2배에서 3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3배에서 4배로 바꾸고 이렇게 2배에서 4배로 바꾸고 2배에서 3배로 바꾸고 그냥 2개짜리만 먼저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다음에 실험을 해봤는데요. 초록색 밑에 라인이 이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을 시킨 거고 이게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을 쭉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한 건데 그러면은 뭐 거의 이 빨간색은 스크래치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최고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트레이닝 한 게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던 게 이게 뭔가 정보에 대한 공유가 있구나. 그래서 뭔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메인 브랜치 요 가운데 있는 요 메인 브랜치는 그 2배, 3배, 4배가 전부 다 파라미터를 쉐어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제일 위에 있는 요 2개는 2배짜리만 통과를 하고 여기는 3배짜리만 통과를 하고 여기는 4배짜리만 통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미지가 지나가는 길이 다른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은 메인 브랜치 안에 있어서 거의 쉐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레이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미지를 배치로 트레이닝을 시킨다 그랬는데 그 배치 이미지를 스케일을 맞춰서 이제 넣어줘요. 그래서 저희는 배치를 16개를 썼는데 16개 이미지가 한 번 들어갈 때는 1번 들어갈 건지 2번 들어갈 건지 3번 들어갈 건지 이거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테스트 할 때는 저희가 몇 배 키울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원하는 배수만큼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2배 키울 거야 그러면은 1번 길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 뭐 3배 키울 거야 그럼 2번으로 4배 키울 거야 하면 3번으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거의 MDSR과 EDSR이 같은 결과를 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파라미터 수는 EDSR의 5분의 1배. 이게 모델 하나의 5분의 1, EDSR 모델 하나의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 스케일 3개를 하려면 그 EDSR 3개가 필요하니까 거의 15분의 1배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결과라고, 그 정도로 파라미터 수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MDSR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 피처맵을 아까 키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피처맵 키우는 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스케일 레즈나 그러니까 0.1 곱해주는 것도 했는데도 잘 트레이닝이 안 돼서 그냥 깊이 쌓는 것만으로 일단 진행을 그 챌린지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MDSR 최종적으로 모델을 보시면 EDSR은 블럭 32개, 이게 레지 블럭 하나에 컨볼루션 2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4개에서 뭐 앞뒤로 조금씩 더 하면 한 7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피처맵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데 MDSR은 그 레지 블럭을 80개를 쌓았으니까 한 160개 정도의 컨볼루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피처맵은 근데 대신 64개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MDSR을 서머리를 해보면요, 베리 딥한 아키텍처 80개 레지 블럭을 썼고요. 그 다음에 모스트 파라미터가 이제 쉐어가 된다, 메인 브랜치에서. 그리고 스케일 스페시픽하게 업샘플링을 해줬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여기도 필요가 없었고요. 에론 로스도 그대로 L2 말고 에론으로 사용을 했고, 앙상블도 사용을 해서 결과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트레이닝 디테일과 패치 사이즈, 그러니까 이미지는 제가 VDSR 같은 거 트레이닝 할 때는 291장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챌린지에서 제공해준 이 데이터셋이 그 2K짜리 이미지 800장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의 데이터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다른 질문들 보니까 이게 800장이면 작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는 이미지를 패치로 잘라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800장이면은 800장짜리 2K 이미지를 패치로 잘라서 쓰면 거의 무한한 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양 자체는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놓쳤는데, 그 VDSR까지는 채널 하나를 인풋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SR 레지넷부터는 RGB 채널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RGB 채널 그대로 인풋으로 놓고 RGB 채널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RGB 3개를 그대로 쓰는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 배치 사이즈는 16개 했고, 뭐 옵티마이저나 아담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은 그 말씀드린 대로 로테이션이랑 플립 해가지고 8방향으로 했고, 이터레이션은 이나 뭐 이렇게 토치로 구현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숫자는 잘 안 보이시는데, 그냥 기존에 이제 SR 레지넷이 그 전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결과값이 한 0.5 이상, 0.5 정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미지로 보시면 여기가 HR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큐빅 하면은 이제 선이 거의 없어지는데, SR 레지넷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끊겨서 좀 이상한데, 저희의 두 결과는 깔끔하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거의 원본과 비슷한 결과들을 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위에 것도 대부분 다 복원이 되고요. 기둥들도 살아나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책들이 거의 뭉개져 있는데, 책들이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챌린지에서는 제 인풋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챌린지에서는 언노운 그 이미지라고 해서 원본 영상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다운샘플링을 한 그 트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이큐빅을 보시면 그냥 어떻게 줄였는지 모르니까 바이큐빅으로 대충 늘려놓으면 엄청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이제 언노운이라고 하는 게 뭐 블러도 있고요, 커널도 뭐 흔들림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이큐빅으로 키우면 엄청 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저희 EDSR과 MDSR은 깔끔한 영상을 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글자를 전혀 읽을 수 없는데 이제 깔끔하게 읽을 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트랙은 이제 챌린지에 대한 거고, 저희가 또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2배나 4배는 또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한번 엄청나게 익스트림하게 줄여보자, 익스트림하게 SR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요런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8배인데 이게 원래 원본 이미지 영상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8배짜리가 원래는 엄청 크게 키워야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8배까지는 8배나 16배 정도 16배 정도부터 좀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시는 거를 알 수 있고요. 32배 그리고 64배 같은 경우 보시면 요거는 뭐 전혀 이상한 이미지를 복원을 해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2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는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결과를 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써서 엄청나게 크고 큰 모델들을 트레이닝하고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멀티스케일 SR을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 본 데모 영상인데요. 저희 연구실 앞에 있는 연구소 팻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데 보시면 확실히 그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실 건물인데 네이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BCB인데 요것도 굉장히 선명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런 칩도 잘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이제 납득하는데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시간이죠. 그걸 복원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물론 이제 돌리시는 머신이랑 이런 거에 다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2초, 1초, 2초 정도 2K 이미지를 2K 이미지를 하는데 한 1초에서 2초 정도 걸린다고. 2K 이미지면 2000 픽셀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0 by 2000 픽셀, 거의 2000 by 1000 정도 되는, 저희 테스트셋은 그 정도 됐는데 한 1초에서 2초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게 2000 곱하기 2000을 2000 곱하기 2000으로 해상도로 복원하시는 건가요? 1000 by 500을 2000 by 1000으로 만드는데 한 1초에서 2초 정도 걸립니다. 그 이미지를 결국은 트레이닝 시키는 데이터가 그 원본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가 뭐 1000 by 500인데 그걸 2000 by 1000으로 늘린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복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 이미지가 800장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800장의 이미지들로 트레이닝을 다 시킨 다음에 이제 그때 보지 않은 이미지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800장이라고 하면 그 800장의 이미지들은 어떤 종류의 이미지들이에요? 이 이미지도 데이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아까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이미지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트레이닝된 그 모델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든지 인풋을 내면은 넣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확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컴프레션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용도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모델 자체가 커지니까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모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추가적으로 그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 네트워크 성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모델을 작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싱글 이미지로 했을 때는 결과 잘 안 나오나 보네요. 싱글 이미지로는 트레이닝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싱글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셀프 이그젬플 베이스드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그 패치 찾아서 집어넣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로테이션을 시켜가면서 한다든지 로테이션 시켜간다면 근데 딥러닝 메소드에서는 이미지 한 장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한 장 가지고는 트레이닝 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64배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64배, 8배를 확대를 한 다음에 그걸 8배를 또 확대하면은 64배하고 또 거의 비슷해지나요? 아니면 그게 뭔가 차이가 나긴 나나요? 이 방법, 지금 이 결과 만들어 드린 게 2배짜리를 3번 하고 4번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배짜리 결과를 3번 하고 4번 하고 뭐 8번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뭐 괜찮은 나름 뭐 바이큐빅으로 키운 것보다 훨씬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까 저희가 MDSR에서 뭐 2배, 3배, 4배 이 정도 했는데 뭐 소수배의 트레이닝을 해놓고 뭐 좀 맞춰서 뭐 2.5배는 3배 한 다음에 좀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가능은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 걸 확대해서 그걸 더 진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타입 2는 그 다른 데서 가져와서 그걸 갖다 붙이는 방식이고 네. 겐을 쓰는 것도 뭔가 어떤 리얼 분포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네. 거기에 생성을 해버리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응용이 있는지 좀 가짜를 만들어낸다라는 인식이 네. 저한테는 들었는데 네. 그런 게 어떤 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그 PSNR 베이스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는 되게 좋은데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쪽 PSNR 베이스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 어프로치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요. 저희 이렇게 EDSR이나 MDSR처럼 PSNR 엄청 높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간을 좀 쓰면은 훨씬 더 진짜에 가까운 실제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요게 어프로치 뭐 하나가 무조건 옳다 아니다 그러다 뭐 이런 거보다는 2개가 계속 병행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구글 레이저하고의 비교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글 레이저를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쪽도 이제 SISR 기술인데 네. 이제 그쪽은 딥러닝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 업스케일링 필터를 여러 개 네. 머신러닝으로 습득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머신 사용이 GPU나 이런 걸 쓸 필요 없이 그냥 CPU만 써도 충분히 네. 복원을 할 수 있다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과 비교도 해보셨는지. 그쪽 비교는 안 해봤는데,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저희 요 논문들에서 보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SR 레지넷이었어서 그래서 아마 그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딥러닝 GPU를 쓴 애들 중에서 CPU만 쓰는 거는 훨씬 퀄리티가 아마 떨어질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바이큐빅으로 이렇게 해상도를 높인 다음에 하는 것보다 그냥 하면서 레졸루션을 높이는 픽셀 어쩌고 그게 나왔었는데요. 그냥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 같은 걸로 하는 거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좋은가요? 네, 그 딥러닝으로 업샘플링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